김일주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 이사장이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제 북한 인권은 떠나서 보편적 가치의 개념도 모른다는 얘기. 내가 그 얘기 딱 하려고 하니까 먼저 또 손수를 딱 치시네요. 또 해도 돼. 여러 번 들어도 하여튼 좋은 얘기는 이게 들어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이제 부분인데 보편적 가치의 개념조차 몰라요. 아무리 강조해도 북한 인권보다도 더 관심 있게 들어다 보질 않아요.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한국 사람도 나 몰라라는데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코리아가 얼마나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 인류 집단의 그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관심을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이웃 사람이 어떤 침해를 받거나 어떤 그 인권의 침해 어떤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권에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들 교권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미래의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그 환경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이제 그 공감을 했고 또 거기에 호응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북한 인권의 문제는 지금 2,500만 명이 현재 부딪히는 문제예요. 거기서 총살 당하고 무슨 고문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지만은 그런 사례를 벗어나서 2,500만 명이 현실적으로 그 정말 참혹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보편적인 그런 그 인권의 극단적인 침해 상황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70여 년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어떤 보도의 자유가 있으니까는 저쪽에 어디 지방에서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엄청난 그 비판을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나서질 않아요. 저는 이번 북한 인권의 문제는 결국 정치권이 어떻게 세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40선거를 당연히 논함은 당연한 거고 우리 북한 인권의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그 균형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지만은 원천적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권 기반을 발목 잡고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다시 국회 정권 입법 권력을 장악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정말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쳤죠. 국민들이 미쳤습니다. 이재명이 우리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권력을 넘겨준다는데 그 사람들 적절히 활용하고 이용하고 선동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을 그런 세력들을 그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 5명을 공진당의 후시죠. 그 사람들이 국회 진입하겠고 숙주 노릇을 하고 있어요. 또 자기의 이름을 딴 조국당인지 조국신당인지 조국혁신당인지 이 범죄 사실 실형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법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국신당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데 대한민국의 2심까지 항소심에까지 그 유죄 판결 또 실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정 구속하지 않고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게끔 만들어놓은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이걸 우리가 또 용인할 수가 있느냐? 우리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국민의 상당수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회에 또 같이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는 합당하지 않는다. 합당하든 안 하든 간에 걔네들 한 패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합쳐가지고 200명이 되면은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것이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알면서도 그 어떤 일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저는 전혀 그 어떤 느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예,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당장 조바심 내고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2015년 2월에 그 33년간 다니던 교직을 이제 끝내고 여기 이제 올 연말이면은 이제 딱 10년째 우리 김태현 선배님을 모시면서 이 북한 인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지고 북한인권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북한인권에 대한 어떤 실체를 더욱더 파악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북한인권 활동에 나선 겁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 잘 나가는 최고의 로펌의 고문 변호사로서 편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북한 운동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사람을 만나도 밥 한 번 먹어야죠. 차 한 잔 마셔야죠. 또 뭐 어디 사무실 내면 사무실 비용 내야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되는데 이거는 구 정치권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이 기업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라고 실체적인 일인지 그런 것을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 몰라도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진작에 아유 이거 저 별 볼 일 없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저도 간두려고 했지만은 간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이 저기 국회 요번에 저 제네바에 이제 갔다 오셨지만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제 그 시간이 비슷합니다. 열 몇 시간씩 가는 거. 연세가 많으세요. 키도 크세요. 우리 그 일반서 이코노미 속에서 그 다리 뻗을 수가 없어요. 나도 외국 가는 건 나도 정말 힘들어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러한 어떤 그렇게 해서라도 고생을 해서라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상황, 이 북한 인권에 참혹한 그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건데 변화가 우리는 없었지만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북한인권 활동에 대해서 사실을 표현을 안 했고 나서진 않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로 응집해서 큰 힘을 모아가지고 북한인권에 큰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칼럼을 봤는데 2024년에 그 대한민국 국방비가 60조 원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죠. 북한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그 감히 경제력이라든가 전쟁을 유지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물자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핵을 만들고 하나 있을 뿐이죠. 재래식 미리는 진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의 군사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60조의 1%가 얼마입니까? 6천억입니다. 1조 원 정도가 안 되는 그 돈을 북한 인권 운동에 쓰고 북한 자유 운동에 쓴다고 하면은 60조 원 중에서 1조를 쓴다라고 하면은 59조를 쓰는 거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1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뭐 제가 이제 그분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1조 원을 쓴다고 하면은 모든 전파, 모든 그 어떤 미디어, 모든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자유와 발음을 넣을 수가 있다. 북한의 기지국이 없어도 안테나가 없어도 인공위성을 써가지고 북한 전역에 젊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유의 바람을 한번 넘긴다고 하면은 북한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반동사상 문화 개혁법이라든가 평양 문화 뭐 수호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자유의 발음을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군사력으로 그거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나 한국이나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이러한 것은 마지막에 피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하고의 어떤 그 통일의 문제는 결국 자기네들이 열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남쪽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적국이라고 보면서 언젠가 평정해야 된 그런 원수 적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정말 북한 인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우리가 좀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 정말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밀 작가님 여기 좀 매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힘을 보태고 계시지만은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이 평균적으로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지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대한민국 상황과 북한 상황을 비교해서 알았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탈출해 온 겁니다. 이분들의 지력과 이분들의 용기를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 통일, 북한 자유와 인권의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을 그 정말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의 그 소망은 북한에서 정말 그 참혹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에 부모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얼른 자유의 땅이 돼서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작은 자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북한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1조 원 안 된다 하더라도 1천억이라도 여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그거를 성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세력을 우리가 국회에 진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